어, 오늘은 간단히만 보게 될 것 같아요. 오미크론 변이로 국경을 봉쇄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아래로 주가가 급락했었죠, 금요일 날. 근데 상황을 보면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고요.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델타 변이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델타 변이가 공기로 이동해서 감염되는 건 맞죠.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건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증세 자체는 가볍다라고 이 남아공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아침에 들은 뉴스 보도, 의사 전문가의 뉴스 보도에서는 변이 형태 자체는 백신을 무력화한다기보다는 백신의 효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혹은 전파의 속도가 늘어날 수 있는 형태로 변이는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구실에서 나오는 거는 한 2, 3주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실제 그 임상에서는 좀 더 그거보다 길어진다고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뉴스 보도에 나오는 걸 정확히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확인됐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파력은 확실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되는데, 이제 증상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지수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반등했습니다. 반등해가지고 반등세가 뭐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반등하면서 다우지수 보면 이제 마지막에 꼬리를 조금 내리면서 반등이 끝났어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셉니다. 달러 인덱스는 머리를 위로 치고 올라가네요. 좀 올랐네요. 원자재 유가가 내려왔다가 들려 올라오긴 한데 어제 금요일날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한경글로벌마켓의 강영인 기자께서 톱니라는 분께서 지금은 저가 매수 기회고 이번 주부터 V자 반등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걸 오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밑에 보면 톱니 펀드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창립자가 오미크론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은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말했는데, 그는 지금 그는 주가가 이번 주 바닥을 치고 다지고 연말까지 강세로 이어질 걸 전망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먹을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단타하기 좋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이라도 뭔가 이익을 내겠다라고 액션을 취하시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할지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닥스 지수로 놓고 보면 유럽의 닥스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빠진 게 이게 닥스 빠진 거고요. 이게 우리나라 빠진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빠지지도 않았어요. 반등이 제대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S&P 500 지수도 뭐 이미 내려간 거 일정 부분 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기가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번 주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요번 주는 아니죠, 다음번 점검 타이밍이 14일하고 15일날 연준의 점검 타이밍인데, 이미 연준의 회의록 지난번에 그 뉴스 보도에 나온 걸 우리가 보면 연준 의사들이 매파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 매파적 시각이 어느 정도 강도가 강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또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기사로 등재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건 이건데, 이게 여러 가지 차트가 믹싱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차트 두 개가 믹싱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데이터가 약간 변화한 형태로 나와서 두 개가 연동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인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연두색이 CPI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그 다음에 보라색이 이제 수입 물가, 원자재 수입 물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이 밑에 있는 파란색이 PPI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자에서 출하되는 출하 가격이죠. 생산자 출하 가격.
잘 보시면 전년도 대비 증감률인데 이게 예를 들면 달러 인덱스가 전년도 대비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도 다 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 PPI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PPI가 나중에 CPI에 반영될 거니까 그것도 역시 수입물가, 여기 보라색 수입물가도 내려왔다가 다시 들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내려오지를 않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 다른 패턴으로 놓고 보면 이거거든요. 이거는 캔들 차트의 달러 인덱스 가격입니다. 그냥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아니고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 거는 구리 가격이고 이 검은색이 유가 가격이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하고 이 원자재 가격은 짧은 변동성, 그러니까 단기간의 기간에서 놓고 보면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아주 긴 추세에서 놓고 보면 반드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정 부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부터 쭉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 올라오는 과정 중에도 쭉 밀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도 유가는 계속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왔죠. 지금 그나마 얘가 걸려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근데 유가가 상당히 많은 부분 에너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미국 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이제 지금 꺾이질 않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 물가 상승률 압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기사를 보면 이거 김현석 기자께서 11월 30일 날 한경 글로벌 마켓에 올린 기사입니다. 좀 전에 봤던 기사, 요거는 한경 글로벌 마켓에 강현 기자께서 11월 29일자에 올린 기사고, 이거 보면 달러는 오르겠지만 강세는 끝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뭐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달러 인덱스 가격인데 달러 인덱스 가격이 이게 100달러 정도 언저리에 가면 100달러에 근접하게 되면 더 이상 상승 강도가 없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와 있는데 최근 패턴을 놓고 보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상승 강도는 조금씩 누그러질 겁니다. 문제는 얘가 상승 강도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도 얘네들이 밀고 올라왔는데 얘가 아래로 상승 강도 떨어지면 원자재 가격이 잘 잡힐까, 이게 좀 걱정이고요. 근데 최근 추이를 보면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유가가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원자재가.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쪽하고 유럽 쪽하고 지금 맞붙어서 천연가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정치적 문제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미국 대 사우디하고 러시아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이 되는 게 오히려 유가의 방향성이나 에너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최근 상황 추이를 놓고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과연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연준의 그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고 거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앞당겨지고 이런 패턴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로 진행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향후의 시장 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V자 반등 얘기를 하시는데 V자 반등 일정 수준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눈치 보기 장세를 갈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추세적으로 어디 갔나?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밀고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고 여기 또 고점 가면 고점 원처리에 걸려가지고 눈치 보기 장세를 하는 형태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 길을 뚫고 올라간다. 물론 그 요번에 3월달, 작년 3월달에도 과거하고는 있지 않았던 그런 패턴대로 주가가 움직였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번 조정이 더 있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고 올라왔죠. 그리고 경기 사이클의 수축 국면에는 그 재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고용 조정, 신용 조정, 그리고 자산 가격 조정, 이 4대 조정이 일어나는데 요번에는 제대로 일어나는 게 고용 조정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조정도 일시적으로만 일어났습니다. 추세적으로 일어나진 않았고, 주식 가격 조정이. 그래서 사실은 조정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을 만큼 그만큼 사실 투자 강도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전에 2015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제로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조정을 무시하고 베팅을 하기에는 이 제반 여건들, 물가 상승률의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연준의 그 이사들이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의 매출이 그렇게 날까요?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 보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적으로 감소했다고 나오죠. 이 온라인 매출이 감소했다고 나왔거든요. 오프라인은 오히려 오미크론이나 이런 사태가 나오면 사람의 활동이 조금 위축될 수도 있는데 온라인 쪽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저 상관이 없잖아요, 오미크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게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과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무엇인가 그 주식시장이 난리를 치고 올라갈 여건이 되려면 기업의 이익이나 매출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패턴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의사를 내신 게 연말까지 반등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반등이 아닐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 그 이익을 먹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등은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기업 매출이나 이익이 떠받쳐주면서 반등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는 거라면 상승 강도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마지막 기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인 내용을 더 붙이진 않고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